5번은 됐으니까 11번부터 볼게요. 11번인데 별이 두 개나 있어. 보시면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두 개씩 있는데 6개의 과일 중에서, 물론 같은 종류 과일끼리는 구분 안 하겠죠. 6개의 과일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2명한테 나누어 줄 거래. 보니까 과일을 못 받는 애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학생이 2명한테 줄 건데, 못 받는 애는 없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눠 주란 이야기겠죠? 어떻게 푸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약간 피곤한 건 이런 거지. 과일이 6개 있지만 2개가 같은 거라서 4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선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고요. 게다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즉 과일의 종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타깝지만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 한 방에 식으로 빡빡빡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약간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과일이 3개 있는데 말한 것처럼 4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종류가 적으면 2개, 많으면 3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2종류의 과일을 이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랑 3종류의 과일을 이용해서 과일 4개를 뽑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고요. 2종류를 뽑았다는 건 2개씩 나왔다는 거니까 그냥 어떤 종류를 뽑을지만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2개씩 나왔고, 그 나온 2개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 2개랑 배 2개를 뽑았다고 보면 그거 2개를 2명한테 나눠 줄 거거든요. 경우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사과는 사과 나름대로 3가지, 배도 배 나름대로 3가지. 물론 3가지라고 말한 이유는 사과 입장에서 보면 사과 2개인데 학생 2명이고 이 서로 다른 2명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 거예요. 뽑힌 횟수만큼 사과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H이거든요. 사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배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 경우 중에는 사과도 배도 다 한 명한테만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빼야죠. 못 받는 애들이 있다고 했거든.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이제 2가지를 빼셔야 완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 종류의 과일을 뽑는 경우면 사과, 배, 귤 중에 누군가는 2개 어떤 과일은 2개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씩 나왔다는 거니까 이번에도 2개 나올 과일이 누구인지를 먼저 골라야겠죠. 사과가 2개 나오는 경우, 배가 2개 나오는 경우, 귤이 2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2개 뽑을 과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골라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과 2개, 배 하나, 귤 하나가 나왔다고 치면 이번에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사과를 나누어주는 경우는 여기서처럼 2H, 배를 나눠주는 경우는 2가지. 뭐 굳이 선택하자면 2H1이지만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있겠어요? 그냥 2가지. 귤을 나눠주는 경우도 2가지. 그런데 한 명한테 다 몰리는 경우가 있겠죠. 얘한테 몰리든가 얘한테 몰리든가. 그 2가지 경우는 빼야겠죠. 그래서 이 2개를 더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화통할 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뭔가 식 하나로 예쁘게 딱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풀기 편해질 수도 있고 풀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건 내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나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풀었지만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일을 줄 건지를 뽑을 수도 있지만 내다 버릴 걸 누구인지를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과일을 가져가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한 명이 3개, 또 한 명 하나 가져가는 경우, 그렇게 해서 3개 가져갈 녀석이 먼저 고르고
남는 거 하나 가져가든가. 아니면 두 개씩 가져간다고 치면 첫 번째 학생이 아무거나 2개 가져가고 두 번째 학생이 또 2개 가져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 방에 쌈박하게 딱 끝나지 않고요. 약간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혹시 뭐 다른 거? 나 엄청 쌈박하게 풀었는데 이거 지우고 나중에 얘기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30번.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데 하나 이상은 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줄 건지만 정하면 되죠. 사탕 다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또 초콜릿 5개도 나누어 줄 건데 다 같다고 했으니까 몇 개를 줄지만 정하면 되는데 사탕을 하나만 받은 애가 있으면 약간 불쌍했는지 걔는 꼭 하나 이상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사탕을 1개 넘게 받은 애는 초콜릿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탕은 하나 이상씩 다 가지니까 사탕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초콜릿은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근데 초콜릿에 대한 조건이 뭐라고? 1개의 사탕을 받은 애만 꼭 하나 이상을 준다. 그랬다고요? 그럼 사탕 하나 받은 애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경우를 다 따로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눠줄 건데 어차피 다 똑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씩 다 주고 남는 2개만 분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만 생각해보면 그냥 3H2 이렇게 생겼을 텐데 문제는 그 3H2라는 경우 중에는 1개씩 2명이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1명이 2개를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 경우에 따라서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달라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 하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사탕을 가져가기를 3개, 1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2개, 1개 이렇게 나누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고 사탕부터 분배를 해보면 사람 3명, 애 3명 중에 누가 3개 가져갈래 정해야겠죠. 그럼 이제 한 명이 사탕 3개 가져갔고 나머지는 하나씩 가져갔고 그 다음 초콜릿 나누어 줄 때 사탕을 하나씩 가져간 애들한테는 초콜릿을 미리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콜릿 이제 3개 남았고요. 그 3개는 3명한테 막 줘도 돼요. 못 받은 애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생, 애 3명한테 초콜릿 3개. 이런 이야기 되겠죠. 뭐 계산하시면 되고. 밑에 요 녀석은요. 사탕을 2개, 1개 나누어 줄 건데 얘도 사실은 3가지 되겠죠. 2개 가져갈 사람 뽑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되니까. 아니면 하나 가져갈 사람 뽑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탕을 2개, 1개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고 1개 받은 애한테 그래? 1개 받은 애만 하나 이상 주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답이 5번. 아 그래? 근데 여기서 30이 넘어 30이 되는 잠깐만. 아예 손질 없는. 아 내가 지금 국어를 틀린 거구나. 1별 1 안 풀어봤거든. 하나 받은 애한테만 초콜릿 준다고? 치사하다. 얘네 2명한테 하나 이상씩 준다고 그래서 하나씩 주고 나면 이 뒤에 오는 게 2H3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얘네 둘만 초콜릿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니까. 하나 받은 애들한테만 초콜릿을 줄 건데 하나씩은 줄게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탕을 3개 받은 애는 초콜릿 안 준다고. 얘는 얘 혼자 다 가져가는 거네? 사탕 2개, 사탕 2개, 사탕 1개, 얘 초콜릿 다 가져가는 거죠. 풀어서 답이 없어서 다시 풀었겠다 이거. 이런 문제였구나. 야,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아이 못했어. 됐죠? 국어가 내 목을 땡기다니. 32번.
아, 이 뭐야, 또 사탕이고 초콜릿이네. 발전이 아, 이번엔 개수가 늘었어, 사탕. 세 명 학생에게 같은 종류 사탕 6개, 같은 초콜릿 5개를 규칙에 따라서 나눠줄 건데 A는 사탕 하나 이상, B는 초콜릿 하나 이상, C는 합쳐서 1개 이상이래. 아니 그러면 A한테 사탕 하나 먼저 주면 되네. 자, 사탕. B한테 초콜릿 하나 주면 되네. C는 합쳐서 1개 이상이래. 그러면 하나씩 주고 나서 막 나눠준 다음에 얘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만 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합쳐서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초콜릿이 하나 들어가야 될지 사탕이 하나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요. 게다가 다른 걸 떠나서 미리 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탕을 미리 하나 주는 건 다 똑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 주고 나중에 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는 초콜릿을 미리 주는지 사탕을 미리 주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약간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다는 여사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개 이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탕은 사탕 나름대로 3H5고요. 초콜릿은 초콜릿 나름대로 3H4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C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C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라는 건 2H5랑 2H4를 곱한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어디서 니네 작년 수능 특강인가요? 작년 수능 특강이 있던 문제인가? 올해 수능 특강이 있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기출이어서 그런가? 문제가 기니까 이렇게 봅시다. 읽어보면 N명의 사람이 세 상자 중 2개의 상자를 선택해서 공을 하나씩 넣을 거래요.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입니다. N은 6의 배수고요. 공은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N명의 사람이 딱 밸런스가 맞게 A, B, C에 딱 예쁘게 나눠놓는다고 치면 총 공의 개수 몇 개냐면 2N개거든요. 그죠? 각각 2개의 상자를 선택해서 공을 넣을 거기 때문에 공의 개수가 1인당 2개씩이잖아요. 공이 2N개야. 이걸 딱 맞게 넣는다고 치면 상자 하나에 3분의 2N개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차피 N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3분의 2N은 자연수가 맞아요. 그죠? 최악의 경우로 몰빵이야. 왕창 몰렸어. 그럼 제일 많이 들어가면 각 상자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2N개가 들어가진 않아요. 상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상자 입장에서는 많이 선택받아 봐야 N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 2N개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 많이 들어가봤자 N개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물론 안 들어가면 빵개도 될 수 있겠지. A, B에만 다 골라서 넣으면 C는 비어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다 다른 개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위에서 보면 이런 얘기야.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단 전체 경우, 로마자 1번은 세 상자에 공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에서 로마자 2번 모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 찾아서 뺄 거고, 세 상자 중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 찾아서 뺄 거라고요. 1번에서 2번 빼고 3번 빼고 할 거다 라고 이제 작전을 세웠고, 그래서 1번의 경우는 N명의 사람이 각자 세 상자 중 공을 넣을 두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명의 사람이 각자 공을 넣지 않을 한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고, 따라서 세 상자에서 중복 허락해서 N개의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결국 가에 들어가는 건 이거네요. 3개 중에 서로 다른 상자 3개죠.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N개의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HN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죠?
2번의 경우는 각 상자에 다 같은 개수 3분의 2n개거든요. 이런 경우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개수 들어가는 거. 경우 하나밖에 없고요. 3번의 경우라는 건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면 상자 C에는 많으면 n개까지 넣을 수 있고 적으면 빵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간 좀 봐봐요. 상자가 두 개 있는데 여기가 A 상자고 여기가 B 상자야. 만약에 얘네 둘이 개수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치면 C 상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것의 개수를 세 보면 되거든요. 얘의 개수가 가장 적으면 빵개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면 n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빵개가 들어갔다는 건 각각 몇 개씩 들어갔다는 건 몇 개씩 들어갔다는 이야기냐면 n개씩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여기에 n개가 다 들어갔다는 건 여기 몇 개씩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2분의 n개씩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둘이 같은 경우를 세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다시 C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에는 n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경우로 얘네 둘이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에 C는 몇 개냐면 2개예요. 1개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2개는 들어가야 n-1과 n-1이라고 개수가 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4개 되겠죠? n-2개, n-2개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A와 B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세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시면 로마자 3번의 경우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면 상자 C에는 최대 n개의 공을 넣을 수 있고 그때 두 상자 A, B에 각각 2분의 n개보다 작은 개수의 공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총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요거를 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세 보셔도 되겠죠. 개수 따져보면 2분의 n개에서 n개까지야. 여기서 요거 빼고 1 더하시면 되죠. 이것도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고 다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1 더하시면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걸 거고 그래서 로마자 3번의 전체 경우는 얘가 된다고요. 요 3C2가 의미하는 건 지금은 A와 B가 같은 경우인데 뭐 A와 C가 같을 수도 있고 B와 C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세 개 중에 어떤 상자 두 개를 갖게 할 건지 그래서 요거는 2분의 n 더하기 1 거기서 1을 빼는 이유는 요 경우 중에는 하필이면 얘네 셋이 딱 같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적당히 하다 보면 그래서 그 경우는 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한 게 요거까지 하시면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건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에서 1 빼고 요거 통째로 빼면 그게 다에 들어가야 될 식이 되겠죠. 근데 보면 지금 다 30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중이잖아요. 30 집어넣어서 아예 애초에 산수를 다 해버렸어도 답은 나오겠지. 그죠? 근데 가에서 3의 n승이면 문제에서 알려주잖아요. 선택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 이게 n명이 그러면 한 사람당 3번의 경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결론은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약간 그 투표할 때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이런 거거든요. 상자 입장에선 누가 공을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의 공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상자, B 상자에 너도 A에다 넣고 뭐 서진이도 A에다 넣었어? 근데 효은이는 B에다 넣은 거야. 이 경우랑 너 혼자 B에 넣고 얘네들이 A에 넣은 경우를 따져보면 만약에 공에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경우라고 세야지.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몇 개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에 이름이 써 있다고 보면 너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니까 2의 8승이지만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2H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아예 선택하는 경우라고 알려줬으니까 H 가지고 골라보시면 되고요.
숙제도 안 하고 이씨 이 말이야. 이거 몇 번이냐? 33. 다음은 34번. 34번 문제는 조금 더 대표적인 문제는 그 롤러코스터 문제죠. 롤러코스터 문제라는 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자유로 드롭. 15개의 의자가 있고 애들이 앉을 건데 띄엄띄엄 앉으세요. 지금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거 수영장이 아니라 자유로 드롭이야. 의자 8개짜리. 해서 3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연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띄엄띄엄 앉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리 8개에 3명 앉을 거야. 띄엄띄엄 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배우는지 기억납니까? 빈 의자 먼저. 빈 의자 5개 먼저 넣고 그럼 빈 의자 5개 사이사이랑 양 끝에 공간이 6개 있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을 의자 갖다 놓고 앉으면 되지. 못 들었어. 의자라고 보고 원래 8개고 3명이 앉을 건데 지가 앉을 의자는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럼 빈 의자가 5개 있다고. 그럼 빈 의자 5개가 오면 그 사이사이랑 양 끝까지 하면 총 6개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중에 하나 골라서 의자 놓고 앉으면 돼요. 그럼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6P3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쵸? 안 보여? 눈이 침침해? 벌써 그럴 나이 아닌데. 문제를 따긴 땄는데 안 쓰고 넘어가네. 네. 다음 조건은 49번이고요. ABCD 순서상 찾으세요인데 가만 보면 그냥 중복조합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나 조건에 보면 약간 피곤한 얘기가 나오는데 ABCD가 서로 다른 점이래요. 그러니까 A랑 C 달라야 되고 B랑 D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랑 C 자체는 같아도 되지만 즉 얘네 둘과 얘네 둘이 동시에 같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두 점 중 어떠한 점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보면 결국 다 지금 약간 부정하는 중이거든요. 얘네 둘이 서로 같지 않고 EA랑 B가 같지 않고 EC랑 D도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르다라는 건 다르다를 찾는 것이 약간 피곤한 일이야. 그죠? 집합 입장에서 보자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 같은 경우들을 찾아가지고 빼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른 점이다라고 했는데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경우 찾아서 이거 여사건 생각해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지도록 하는 집합을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을 A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A, B가 Y는 EX 위에 있는 거, 2A가 B가 되도록 하는 거, 얘를 B라는 집합이라고 보고 2C가 D가 되도록 하는 걸 C라는 집합이라고 보면 이거 여사건, 이거 여집합, 이거 여집합, 이거 여집합, 교집합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A 여, 교, B 여, 교, C 여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합, B 합, C 전체의 여집합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죠. 드모르간.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의 수 찾는 거야. 이거 뭐 원소의 개수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A, B, C 각각 찾은 다음에 교집합들 빼시고 3개의 교집합 다시 더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경우라는 건 그냥 가족권 가지고 찾으면 되죠. 자연수니까 하나씩 다 준다고 치면 4H8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얘네들 찾을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인데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6이다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A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찾아보면 더해서 6이고 1씩 주면 4니까 2H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B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2A가 B라고 했으니까 이 B 자리에다 2A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A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고요. A부터 정해놓고 나서 C, D를 생각해보면 될 텐데 A가 1이라고 치면 3이니까 9 남았네요. 1씩 주면 7 남았을 거니까 2H7. A가 2라고 치면 6이니까요. 남는 거 6이에요. 1씩 나눠주면 2H4. 그리고 A가 3이라고 치면 얘 9니까 C 더하기 D 해서 3이네요. 그래서 2H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B라는 사건을 만족하는 것일 거고 C는 뭐 B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찾아야 되는 건 A 교 B. 이거 둘이, 얘네들이 겹치는 거. 얘네들이 겹친다는 건 점 두 개가 똑같은데 EA랑 B랑 같은 거. 그럼 사실은 EC랑 D도 같은 것이 되겠죠? 몇 가지 있는 거야? A 교 B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점인데 같은 점인데 이 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1,2 2,4 얘도 2,4 그 한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건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니까 먼저 계산해 보면 A 교집합 C도 역시나 하나밖에 없어요. B 교집합 C는요. 얘네들이 같은 건 둘 다 y는 ex 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B에다 2a 넣고 D에다 2c 넣을 거니까 3a 더하기 3c인 거지. 얘가 12인 거고요. 그래서 a 더하기 c가 4인 경우고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씩 나눠주면 2h2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은 a 교 b 교 c. 이렇게 생겼고요. 두 점 같은데 둘 다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사실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경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고 이거 빼고 요거 더하시고 그걸 전체에서 빼시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 피곤하게 풀긴 했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데다 끼워 넣어 보자면 요렇게 요 구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고 했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약간 부정의 의미거든요. 여사건, 뭐뭐 아니다? 근데 이거는 찾는 것이 약간 귀찮기 때문에 여사건을 생각하자는 거야. 전체에서 같은 경우,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자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원하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 개니까 이 막 좀 딱딱한 말로 포재의 원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포함되고 제외되고 다 넣었다가 한 번씩 빼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원소개수 세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점 중 어떤 정도 저 위에 있지 않다면 둘 다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점도 이거 위에 있지 않다. 이게 약간 어떤 점은 이라고 하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떠한 점도 이런 거니까 둘 다 없어야 돼요. 한국말에도 이거 있어요. 54번도 보시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니다 그랬으니까 기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니다를 찾는 건 약간 피곤한 일이니까. 의미한 정수의 순서상 격수 찾으래요. 3개 더하면 6이라고 했으니까 3H6 이게 전체 경우일 텐데 나를 보니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요. 원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기울기가 다 같다 하거든요. 그죠? 근데
X좌표가 1, 2, 3이야. 그럼 쟤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A, B, C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죠? 1, 2, 3이고 A, B, C거든. 한 직선 위에 있다면 1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는 이야기고 X좌표가 1, 2, 3이래. 그리고 Y좌표도 순서대로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좀 그냥 따지고 보면 이거 2-1분의 B-A랑 3-2분의 C-B가 같다. 이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죠? 요거 찾아서 뒤집자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요거 분모 어차피 1, 1이니까 신경 안 쓰면 되고 B 넘어가 보면 B가 A 더하기 C를 반 나눈 거다 아니까 말한 것처럼 A, B, C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 더하면 6이라며. 근데 이거 만족하는 경우라는 건 뭐예요? B가 2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B가 2인 경우를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쵸? 응. (59번) 자연수 또 순서상 찾으세요인데 보니까 A, B, C가 저런 순서대로 되어 있대요. 일단은 요거 쳐다보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A, B, C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숫자를 뽑기만 하면 돼요. A, B, C는 알아서 나눠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를 보니까 세 수의 합이 짝수랬거든. 숫자 3개 더해서 짝수되는 건 셋 다 짝수든가 하나만 짝수고 2개가 홀수든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짝수가 3개 있는 게 편하니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15 이하의 짝수는 7개죠. 2부터 14까지. 그러니까 그 7개의 숫자 중에서 흉보 허락해서 3개를 고르시면 돼요. 골라서 크기 순서대로 A, B, C 나눠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쵸? 뭐 계산을 완료해보면 그래서 9C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짝수가 하나만 있고 홀수가 2개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면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 B, C 중에 누가 짝수일지를 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A가 짝수라고 치면 2 집어넣어서 그거보다 큰 홀수 2개 4라고 치면 그거보다 큰 홀수 2개 약간 피곤해지고요. B가 짝수라고 치면 얘보다 작은 홀수 하나랑 큰 홀수 하나 C를 짝수라고 치면 그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좀 정해야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약간 피곤해진다는 이야기지. 근데 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홀수는 홀수대로 따로 2개 뽑고요. 짝수는 짝수대로 하나 뽑아요. 그리고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건 어차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짝수냐는 내가 정해줄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그냥 홀수 중에 2개를 랜덤하게 뽑으면 되고 짝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요. 뽑아서 그냥 배열하면 돼. 크기 순서대로. 홀수 둘이 같은지 다른지 전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 경우에 이미 다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뽑자는 거야. 짝수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는 15 이하의 짝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에서 14까지 7개니까 7개 중에 짝수 하나 그냥 뽑으면 되고요. 홀수는 1에서 15까지니까 8개예요. 그 8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뽑으시면 돼요. 뽑아놓고 나서 배열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ABC가 나눠 먹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건 나눠 갖는 경우, 배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문제예요. 64번. 이거는 기니까 그냥 이대로 봅시다. (1, 2, 3, 4, 5, 6) x에서 x로 갈 건데 합성함수 치역의 원소가 5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정의역 6개고요. 공역도 6개인데 FF의 치역, 합성함수 치역의 원소가 5개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인데 시작을 해보면 함수 F와 함수 FF의 치역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 즉 F 그냥 하나짜리 함수의 치역을 A라고 보면 원소를 6개라고 보면 원래 정역도 6개였는데 치역도 6개래요. 1대1 대응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FF의 치역도 당연히 6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F의 치역의 원소는 5개였으면 좋겠다니까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또 만약에 치역의 원소가 4개 이하면 화살표가 나가기를 4개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많아봤자 FF의 치역도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박살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 요 경우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따서 좀 볼까요? 아이고. 그러면 좀 떼고 1, 2, 3, 4, 5, 6이 1, 2, 3, 4, 5, 6한테 가고 또 1, 2, 3, 4, 5, 6한테 갈 텐데 얘가 다섯 개를 골라서 가져갈 것이고 그 골라진 5개는 또 오른쪽 5개를 그대로 다 고르는 경우 그런 경우만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A가 5이고 B와 A가 같은 경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건 애초에 이 6개가 5개를 골랐고 그 고른 5개는 어쨌든 G랑 똑같은 5개를 다 고르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5개인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원소는 원래 6개고요. 공역은. 그 중에 5개의 원소를 골라서 치역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냥 6CO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6개 중에 5개 골라서 부분집합 만드시면 끝나는 거고요.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헷갈리면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고르기를 이렇게 5개를 치역으로 골랐다고 보는 거야. 그죠? 6CO 라는 것 중에 한 가지 경우로 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 하자. 얘를 K라고 보자 그런 얘기죠. NA가 5기 때문에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선택하는 경우 뭐라고? 그럼 요 녀석이 K고요. 요 녀석이 K고요. 얘가 선택한 놈이 FK지. 얘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우수 몇 가지가 될 거냐면 5가지 경우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FK 이 녀석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그리고 1에서 선택한 1, 2, 3, 4, 5 하고 2에서 선택한 FK 이거 5개 중에 한 놈에 대해서 FK도 A에 속하면서 A랑 B랑 같으니까 뭐라고 뭐 해서 얘네 5개가 선택한 5개 가 A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요 5개가 요 5개를 어차피 선택할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5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하고 싶은 얘기 그거야. 치역 중에 5개를 고르고 이 5개가 그대로 5개를 고르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요 5개가 이 5개를 고른다는 건 여기 있는 5개도 이 5개를 똑같이 고르는 거고 여기 있는 얘 선택받지 못한 얘만 이거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어차피 여기서 1위로 가는 건 무시할 거잖아요. 합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5개가 5팩토리얼로 고르고 그거 그대로 어차피 5팩토리얼 고를 거니까 됐고 요 녀석만 알아서 이 5개 중에 골라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가나다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곱하시면 전체 경우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말이 오히려 더 기네. 그리고 숫자도 다 똑같아야 된다. 숫자? 숫자도 다 똑같아야 된다. 가 F1이 1이고 이렇게 해야 얘가 이렇게 가야 되냐고요? 아니요. 얘네 5개는 얘네 5개 마음대로 가도 되죠. 어쨌든 그 묶음 안에 있는 그 원소가 같아야 된다. 그치 1, 2, 3, 4, 5는 1, 2, 3, 4, 5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왜냐면 내가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선택한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얘네들이 치역이 되려면 합성함수의 치역도 얘네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한 얘네들을 선택을 해줬어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뭐 치역이 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1은 1로 그냥 막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4고 얘가 4고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합성을 하잖아요. 1은 1로 가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도 4로 가요. 그럼 합성한 거의 치역은 4개밖에 안 된다고. 원래는 5개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 번 통과했을 때 치역이 자기들 스스로를 다시 다 선택하는 경우여야 또다시 합성했을 때 그대로 5개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애초에 선택받을 치역 5개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야 되고 남는 쩌리 하나만 너 마음대로 알아서 가. 어차피 깍두기니까. 여기서는 선택 못 받을 거라서 얘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내든 합성했을 때는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5개가 요 5개한테 1대1 대응이 돼야 그 다음 5개로 올 거고 얘는 깍두기로 하나 꼽살에 껴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34번 대상이 어떤 거요? 34번 갑자기요? 오기에 합생인데 네. 그래서 6이 5로 가는 거 아니에요? 5가 4로 이거요? 네. 아닌가? 합성을 하면 6은 갈 데가 없. 6은 5로 가는데 아무도 못 받았으니까 합성을 하면 얘는 출발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건 맞는데 합성하는 거잖아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어도 4 나오고 6 넣어도 4 나와요. 얘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래도 되나요? 이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파란색으로 예를 든 거고. 이거는 왜? 아니 그 83. 예? 아니 왜 얘 비례자 5개. 내가 앉을 의자 내가 들고 있다니까. 원래 의자 8개인데. 근데 그러니까 8개에서 자기가 가질 의자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의자는 다 똑같지. 다 똑같이 생긴 의자고 내가 앉을 의자 들고 있다가 비례자 5개 있고 그래서 공간이 6개라고. 근데 저게 레인 번호가 다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지. 다 똑같다고 해놓고 어디 앉을래 고른 다음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넘버링 나중에 하면 되지. 비례자 5개, 사이사이 공간이 6개, 거기다가 이렇게 벌려서 의자 놓고 내가 앉으면 된다고. 능력이 필요하다. 다 앉아놓고 나서 번호를 1, 2, 3, 4, 5, 6, 7, 8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경우의 수랑 상관없이 한 번이 하나인 거지. 빈 의자 5개랑 배열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앉을래, 난 여기 앉을래, 난 여기 앉을래 이렇게 해서 앉았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P3이에요? 네. 끝이에요? 끝! 6, 5, 4! 됐지요? 이거 몇 번이야? 64, 66. 어? 나중에 하면 안 되니? 헬이야. 오늘의 헬 문제 66. 체력이 나오면 합시다. 그거 안 나오면 안 해요?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 야, 좀 괜찮은 방법으로 푼 사람 없어? 나 대신 좀 해줄 사람 없니? 쌤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풀었다니까. 이거 다 했어요 그냥 나. 안 보여요. 아 그냥 이만큼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M을 먼저 정했어. M을 먼저 정해요. F4를 먼저 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M이랑 F4를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F4를 먼저 정해도 되고요. F4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5개잖아요. M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도 M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도 5개일걸? 0, 1, 2, 3, 4? 저도 노가
오가다 해서 했는데 그 F4가 1, 2, 3, 4, 5 다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다 그러니까 막 F4가 2면은 F4가 5일 때랑 넣을 수 있는 그 숫자가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방법 줄이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뒤에 해설에 보시면 그렇게 3의 배수인 경우랑 3의 배수보다 1 큰 거, 3의 배수보다 2 큰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풀긴 풀었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둘 다 약간 아주 꼭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할 만큼 욕심나게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비뒀는데 저는 M을 먼저 정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거를 M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려고 작정을 해봐도 M도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하는 건 좀 이거 다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분류를 해보면 이런 건데요. 보기 불편해서 요거를 넘기면 F1이랑 F2랑 F3을 더한 게 F4에다가 3M을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M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 4, 5밖에 안 되죠. 얘네들이 최소한 1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할만하네 이러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해보면 이게 처음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봐봐. 이게 M이 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말했지만 요게 3 아니면 4 아니면 5거든요. 근데 F4가 3인 경우면 이거 다 1밖에 안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야 돼. 그래서 경우가 하나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F4가 4하면 더해서 4거든요.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3가지 있어요. 뭐냐면 셋이서 2 더하기 1 더하기 1을 완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는 거지. 5가 되는 경우면 3, 1, 1도 되고요. 2, 2, 1도 되거든요. 근데 요 경우도 3가지고 요 경우도 3가지예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M이 0인 경우면 이렇게 생겼어요. M이 1인 경우를 해보면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F4는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오른쪽이 4라는 이야기거든. 아무거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도 되고 2도 좁을 것 같지만 3, 4, 5 이렇게 되는데 M에다 1을 집어넣었다는 건 실제로 3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게 4거든요. 근데 둘이 더해서 4인 건 우리가 위에서 한번 했어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는 계산해보면 둘이 더하면 5거든요. 여기 위에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안 해봐도 3가지일 거고 얘는 6가지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해야지 이제. 둘이 더해서 6이래. 숫자 3개 더해서 6 되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요 경우 보는 거예요. 4, 1, 1 3, 2, 1 2, 2, 2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는 3가지 얘는 6가지 얘는 1가지 있네요. 그래서 총 10가지가 되네요. 그죠? 4가 오면 둘이 더해서 7이거든요. 7 되는 경우는 5, 1, 1 점점 작아져요 글씨가. 4, 2, 1 끝났고 3, 3, 1 3, 2, 2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3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해서 8인 경우는 5,
2, 1, 4, 3, 1, 4, 2, 2, 3, 3, 2. 6개, 6개, 3개, 3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그냥 쭉 다 한 거야. 근데 해보면, 이게요. 근데 이게 해보면 웃긴 게, 다 해보면 티가 나는데, 경우의 수를 그래서 세보면 합을 구해보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요거 1이고, 요거 3가지고, 요건 6가지예요. 그 다음 얘 3가지, 6가지, 10가지, 이게 몇 가냐? 15가지, 18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출발을 해서 10개인가? 15개부터구나. 15개, 18개 그 다음 거 나오는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다 말고 잠깐 멈추고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잖아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보면 F1, F2, F3을 더한 게 F4 더하기 3M인데 M에다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4예요. M에다가 4를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12겠죠? 그럼 얘는 5라는 값을 갖지 못해요. 그럼 17이잖아. 안 되잖아요. 얘가 같이 쓴 제일 큰 값이 3이에요. 그 다음 2고 그 다음 1이거든요. 경우를 세보면 둘이 돼서 15니까 이거 5, 5, 5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고요. 둘이 더하면 14죠. 14가 되는 경우라는 건 5, 5, 4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고요. 요 경우의 수는 3가지 있는 거지. 이렇게 둘이 더하면 13이거든요. 13 되는 경우는 5, 5, 3이랑 5, 4, 4랑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것도 3가지, 이것도 3가지예요. 그래서 총 6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가지, 3가지, 6가지란 이야기예요. 이거랑 대칭이에요. 생긴 모양이. 왜냐면 얘는 0에서부터 하나씩 더하는 거라고 보고 얘는 6에서부터 하나씩 빼는 거라고 보면 666에서 1씩 뺀 거고요. 666에서 112를 뺀 거고요. 666에서 113 빼고 122 뺀 거야.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우로 대칭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안 보이겠지만 이거 제가 근데 다 구한 거거든요. 다 구해보면 최종적으로 개수가 요거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M이 2일 때까지만 해보시면 좌우로 대칭 녀석이 나와요. 어차피 M은 0, 1, 2, 3, 4 이렇게 5개밖에 못 넣거든요. 2까지만 해보시면 딱 접어서 겹치는 녀석이 됩니다. 가운데 하나가 딱 껴있고. 그래서 그렇게 경우를 세는 게 근데 물론 이것도 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보자마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작전이 안 서. 이게 좀 미안한 소리지만 나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렇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네. 이거 해가지고 F4가 3n이고 이거 이렇게 3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은 3에다가 n 플러스 n 해서 얘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n은 1에서 5까지 되고 m은 그냥 최소 최대로 하면 0에서 4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m이 4면서 n이 5 이렇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m이 4면 n이 1이고 이런 게? 이게 뭐야? F4가? 네. 그러니까 지금 m이 4고 n이 5인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건 그냥 그렇지고 얘를 A, B, C라고 하면은 3 이상에서 10까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합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4까지
이걸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식은 안 되고. 근데 뭐- 노가다는 노가다는 원래 한 번 하면 틀리는 게 묘미지.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또 짜릿. 빨리 지워버려야지. 아, 이거 되게 졸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거든. 도저히 내가 지금 졸려서 그런 거야? 왜 안 풀리지? 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이틀 잡고 있었어. 그러다가 맘먹고 노가다를 하고 내가 이거를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문자가. 어쨌든. 아이고, 밑에구나. 66번이었고 67번.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 갈 거래요. 1대1 대응이래요. 나를 보면 n에다 넣을 수 숫자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죠?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1하고 2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F2, F1, F3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F4, F2, F6 이렇게 생겼대. 이 두 개를 다 만족하세요 그랬거든요. 겹치는 게 하나 있네. F2. 그지? 그럼 F2를 기준으로 해서 F4는 얘보다 확실히 작아야 되고요. 그 뒤로 F1이랑 F3이 왔는데 F6은 모르겠어. 얘네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F6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F2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 F5는요. 지 맘대로.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F5는 네 마음대로 가시고요. 남아있는 애들 중에 얘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요거 세 개인데 요거 세 개도 얘 때문에 좀 그렇지. 이 둘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면 F5는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작은 거 가져갈 거야. 그 다음 가져갈 거야. 그 다음 3개 남은 건 얘네 셋이 나눠갈 건데 이 둘은 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아니 그냥 3이라고. 얘가 여기 있든가 얘가 여기 있든가 얘가 여기 있든가. 그래서 이 녀석이 원하는 함수의 개수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왜? 눈썹이 이렇게 됐어. 뭐요?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69번. 1, 2, 3, 4, 5, 7이야. 짜증나게. 1, 2, 3, 4, 5, 7에서 집합 A로의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몇 개인지 구하세요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기 선생님이 약간 주말마다 늙을 것 같아. 네, 저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을 알거든요. 치역의 원소 4개래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요. 싹 다 홀수다 그 얘기지. 곱해서 홀수라는 건 전부 다 홀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보면 이 안에 1, 3, 5, 7이 홀수잖아요. 그냥 저게 치역이란 이야기네. 그 치역이 1, 3, 5, 7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이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 원래 함수의 개수 정리할 때 그 얘기는 한번 했거든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좀 여러분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정의역의 원소들을 치역의 개수로 조편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라면 1, 2, 3, 4, 5, 7이 1, 2, 3, 4, 5, 7한테 갈 텐데, 치역으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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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일단 4개의 조로 쪼개자는 거야. 4개의 조로 쪼갠 다음에 그 4개의 조가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였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2랑 4는 애초에 없는 거라고 치고,
1, 2, 3, 4, 5, 6, 7이 얘네들한테 나누어질 텐데 그러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도 4개 중에 하나, 얘도 4개 중에 하나, 얘도 4개 중에 하나, 4개, 4개, 4개 중에 하나. 그죠? 아무 데나 가는 거라고 치고, 근데 그 중에는 뭐 한 군데만 몰리는 거, 두 군데만 몰리는 거, 세 군데 몰리는 거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다 빼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방법으로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쓰는 방법은 뭐냐면 4에서 4개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3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중복해서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 골라서 2를 다시 더해요. 근데 그럼 한 군데로 몰리는 게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1을 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다시 3개짜리 집합이면 원소 개수 셀 때 A, B, C 더하고 교집합 다 빼고 3개 교집합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4개짜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합할 때 4개짜리는 안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이게 몇 개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씩 걸쳐 있는 거 다 더하고 2개씩 걸쳐 있는 거 다 빼고 3개씩 걸쳐 있는 거 다 더하고 4개씩 걸쳐 있는 거 다 빼고 5개 걸쳐 있는 거 다 더하고 6개 걸쳐 있는 거 다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개짜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4에서 4C3에 3 빼고 4C2에 2 더하고 4C1에 1 다시 빼시면 뭐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 아무튼 뿔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인데 역시 그건 약간 산수가 지저분하고 귀찮으니까 그거보다는 치역이 4개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정의역을 4개의 조로 조편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원소 6개야. 4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개수부터 정해야죠. 3개, 1개, 1개, 1개로 하든가 2개, 2개, 1개, 1개로 하든가 이렇게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는 6C3 끝나죠.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하나씩 조가 되면 되니까 얘는 6C2 곱하기 4C2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겼죠. 남아있는 2개는 역시나 혼자 조가 되면 되거든요. 요거 경우의 수는 20개, 요거 경우의 수는 몇 개냐? 30에 180이야? 15? 6? 90? 아, 이게 나누는 거구나. 45 곱하는 게 아니고 45 이렇게 생겼네요.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65. 그러면 65가 뭐냐면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나서 각자 하나씩 나눠가는 거지. 4팩. 65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왜 어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래서 좀 다시 말을 좀 천천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엔 아까처럼 원소 개수 세듯이 다 해놓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뺐다 더했다 이렇게 세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는 치역의 원소가 2개이거나 3개 정도만 돼도 꽤 쓸만하거든요. 특히나 2개인 경우는 꽤 괜찮아요. 만약에 이렇게 2개만 치역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2의 6승에서 2만 빼죠. 한 군데로 몰리는 경우들을 뺀다고. 그죠? 꽤 괜찮은 방법인데 이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넘어서 4개, 5개가 돼버리면 그때는 약간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역이 10개인데 치역이 3개야. 이러면 약간 피곤해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 10개의 원소를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 수가 너무 많거든요. 생각보다. 10개를 3개를 분할하면 8개, 1개, 1개, 7개, 2개, 1개, 6개, 3개, 1개, 6개, 2개, 2개.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5개, 4개, 1개, 5개, 3개, 2개, 4개, 4개, 2개, 4개, 3개, 3개. 뭐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정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물론 이 방법도 굉장히 피곤해져요. 여러분은 조편성하는 방법 이렇게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뭐 6개랑 4개 이 정도면 뭐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도라면 안 배웠지만 조편성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편성해 놓고 분배하는 방법을 써먹는 것이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숫자가 조금 더 커져도 얘랑 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나. (1, 2, 3, 4, 5, 6, 7을) 1, 2, 3, 4, 5, 6, 7 한테 보낼 거고요. 1대 대형이래요. F1이 7이래요. 1, 2,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네. 6, 7을 1, 2, 3, 4, 5, 6, 7한테 보낼 건데 1은 7한테 갈 거래. 그리고 다를 보니까 K가 2 이상이면 K가 선택한 놈이랑 K를 비교했을 때 더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2 같은 거 넣어보면 F2는 2보다 작다 그 얘기거든요. 2는 여기 있고요. 2가 선택한 놈은 여기 있겠죠. 이게 2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 1 아니면 2밖에 없다고요. 그죠?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이구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치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 이하인 1, 2, 3 중에 하나인데 1, 2 중에 하나는 2가 가져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 남았겠지.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가 돼요. 분위 왔죠? 4는요. 4 이하니까 1, 2, 3, 4인데 2가 요거 중에 하나 가져갔을 거고 3이 어쨌든 요거 중에 또 하나 가져갔을 거니까 4는 4하고 위에서 남는 거 하나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면서 2개, 2개, 2개가 되고요. 함정은이지. 마지막에 오는 7은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거 하나. 그거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의 5승 이것이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함수의 개수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래요. 안 지우길 잘했죠.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건데 합성하래요. 1, 2, 3, 4 오! 분필을 살리고 도가니가 나가네. 1, 2, 3, 4가 1, 2, 3, 4한테 가는 거 F라고 했으니까요.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래요. 요거 4개는 요거 둘 중에 하나한테 간대요. 두 군데로만 간대요. 합성했더니 원소가 1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요거 비슷한 거 약간 했었는데 일단 요 치역부터 골라야죠. 1, 2, 3, 4 중에 치역이 될 녀석 2개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2를 골랐다고 봅시다. 이거는 2개를 고르는 경우고 이 경우 중에 1, 2를 골랐다고 치면 그 경우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도 상관없죠. 거기다 그냥 4씩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 2를 골랐다고 보자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1, 2, 3, 4가 1, 2 중에 누군가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을 한 번 더 했더니 그때는 치역이 1개라고 그랬거든. 그럼 당연히 1 아니면 2 중에 하나여야죠. 3이나 4가 될 수는 없잖아. 1, 2가 치역이고 얘가 또다시 정의역이 돼서 누군가한테 화살표를 보낼 건데 만약에 3으로 누군가 갔다는 얘기는 여기도 3으로 왔다는 이야기니까 치역이 3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가 치역으로 왔다는 건 다시 요리로 갔을 때 치역이 하나라는 건 1이나 2 둘 중에 한 녀석한테 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치역의 치역, 합성함수의 치역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고 치고 만약에 1을 골랐다고 보자고요. 그 말은 얘랑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가 보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은 3, 4가 1, 2한테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데 1한테 몰리면 안 되죠. 누군가는 2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가 치역 1, 2한테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얘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찾는 게 좀 편하겠죠. 굳이 조를 편성할 필요 없고요. 둘 다 2한테 가는 경우 괜찮거든요. 둘 다 1한테 가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역 1, 2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가도 되나요 이제? 네. 어우, 또 긴 문제네. (73번) 비어있는 세 주머니 AB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고 나서 검은 공 6개를 넣을 건데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한대요. 그래서 문제 박스 안에 들어와 보면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세 주머니 AB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나누어 넣고 나서 검은 공을 넣을 때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만약에 있으면 거기다 검은 공 하나를 넣고 그 다음 나누어 넣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흰 공을 넣는 주머니가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세 주머니에 흰 공을 나누어 넣었으면 그때는 까만색이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 주머니에 흰 공을 하나 이상씩 넣는 거라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씩 미리 넣고 나서 남은 3개를 넣을 거니까 3H3. 요거 흰 공 넣는 거고요. 그래서 가에 뭐 들어가야 돼, 너 지은아? 흰 공 넣는 건 하나씩 다 넣어야 되니까 하나씩 넣고 나면 흰 공 3개 남아요. 그래서 3H3. 요게 흰 공 넣는 거고요. 그럼 흰 공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까만 공은 막 넣어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H6 이렇게 생겼겠죠. 까만 공은 한 군데 다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빈 주머니 아니니까. N이 2라는 건 주머니 3개 중에 2군데에만 흰 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3개 중에서 주머니 2개를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개의 주머니에 흰 공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씩 넣으면 공이 4개 남죠? 그 4개를 2군데 넣을 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 공을 넣으려고 보니 빈 주머니가 있네. 거기에 검은 공 하나를 쏙 집어넣고 그럼 남은 5개의 공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이게 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요. 주머니 한 군데에만 흰 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흰 공 넣을 주머니 하나 골라서 거기다 다 밀어 넣으면 되고 그럼 빈 주머니 2개가 있죠? 검은 공 하나씩 넣을 거고 남은 4개의 공만 주머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네요. 절세미인일세? 됐지요? 73번, 아이고, 까지 했고요. 그 뒤로 더 해야 될 건. 시간이 약간 남았어. 81번 합시다.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매년 뭐 자이스토리나 승특강 이런데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요. 검은 돌이랑 흰 바둑돌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대요.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검은 돌, 흰 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웃에 있는 돌들 사이의 관계를 A형, B형, C형, D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 B, C, D는 사실은 돌과 돌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검은 돌 둘을 이어놓은 걸 A형이라고 보는 거고 검은 돌과 흰 돌을 B형, 흰 돌, 검은 돌, 흰 돌, 흰 돌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6개의 바둑돌인데 A 2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죠. 총 무슨 형이라는 게 5개 오는 거예요.
돌은 6개지만 그 돌 사이사이에 A, B, C, D를 끼워 넣는다고 보면 알파벳은 5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요 첫 번째 오는 녀석은 A, B, D, C, A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파벳 5개를 배열하면 사실은 바둑돌은 6개 오게 될 거다라는 거야. 거꾸로 바둑돌이 6개면 알파벳은 5개 온다는 건데 돌과 돌이 문제가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알파벳이 끼워진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흰돌에서 흰돌로 가는지 흰돌에서 까만돌로 가는지 까만돌에서 흰돌인지 까만돌에서 까만돌인지가 중요하고 또 얘네들 중에서 중요한 건 누구일 거냐면 이게 당연히 바뀌는 게 좀 중요하겠죠. 흰돌은 그냥 쭉 깔아놓으면 되고 까만돌도 쭉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언제 흰돌에서 까만돌로 까만돌에서 흰돌로 바뀌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건 이거래. 10개의 바둑돌을 이용할 건데 A가 4개, B가 2개, C가 2개, D가 하나래요. 그러면 B, C가 2개씩 왔다는 건 흰돌에서 까만돌로 바뀌는 게 2번, 까만돌에서 흰돌로 바뀌는 게 2번. 이거는 A형이 4번 왔다는 건 흰돌이 그냥 흰돌이냐? 까만돌이 계속 까만돌로 이어지는 거니까 까만돌 옆에 그냥 까만색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이 녀석은 A가 4개, D가 하나 있는 거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B와 C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까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게 2번, 흰색에서 까만색으로 바뀌는 게 2번이니까 까만 돌에서 언젠가 흰색으로 바뀔 거고 흰색에서 언젠가 까만색으로 바뀔 거고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야죠. 이래야 언젠가 A형, B형, A형, B형, B형, C형, B형, C형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A형은 어떻게 할 거냐면 A형 4번이라는 건 그냥 이거 근처에 혹은 이거 근처에 까만 돌 갖다 꽂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A형이 4번 나왔다는 건 여기다 이제 까만 돌 4개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만 깔아 놓으면 B형, C형, B형, C형이잖아요. 거기에 까만 돌 하나를 끼워 넣을 거야. 까만 돌을 넣을 수 있는 건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앞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 사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긴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이거 뒤에다가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까만 돌을 하나 꽂아 넣었다고 보면 꽂아 넣는 순간 자동으로 A형이 하나 생기는 거야. 까만 돌끼리 이웃할 거 아니야. 2개를 넣는다고 치면 여기에 까만 돌이 2개 들어가는 경우면 그냥 A 2개가 여기 생기는 거고요. 여기 하나 넣는다고 치면 여기에 A형 하나, 여기에 A형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상태에서 까만 돌을 하나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A형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흰 돌을 칸막이로 해서 자리는 총 3개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된 개수만큼 까만 돌을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 자동으로 A형이 뻥뻥뻥뻥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 3번, 이거 2번, 이거 1번, 이거 1번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여기에 까만 돌이 3개 되는 거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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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B, B, W, B, B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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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라고. 그죠?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C, A, B, 여기 C, A 이렇게 생겨서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형이 총 4번 나온 거잖아요. B형 2번, C형 2번. 그럼 이제 D형을 깔아야 되거든요. D형을 까는 거야. 똑같지 뭐. 얘와 얘가 칸막이가 돼서 이제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에 흰 공이 들어가면 되죠. 흰 돌이. 그럼 자동으로 D형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 D형을 고르는 경우 수는 뭐 H겠지만 뭐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C나 H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를 골랐다고 치면 이게 삐죽고 들어가서 여기 흰 공이 딱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B 되고 얘가 D 되고. 그래서 A 4개, B 2개, C 2개, D 하나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출발하면 까만 공에서 출발하면 흰 공, 까만 공, 흰 공, 까만 공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흰색에서 출발을 먼저 해서 흰 공, 까만 공, 흰 공, 까만 공, 흰 공 이렇게 해서 C, B, C, B가 먼저 배열이 된 경우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흰 공이 경계가 돼서 까만 공 4개 더 넣어야 되거든요. 자리는 2개예요. 두 자리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고르시면 알아서 A형 4개가 생길 거고 또 까만 돌을 기준으로 해서 자리가 이번엔 3개예요. 이 3자리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흰 돌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 D형이 알아서 딱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또 하나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2개를 더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저거를 그냥 아닙니다. 요 알파벳을 그냥 배열한다고 치면 안 되냐인데 문제는 A 다음에 D가 올 수 없어요. A형 다음엔 B형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A 다음엔 A가 오거나 B가 와야 되고요. B 다음엔 C가 오거나 D가 와야 돼요. C 다음엔 B나 A가 와야 되고 D 다음엔 C가 와야 되고 뭐 이런 D나 C가 와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좀 있거든요. 서로 이웃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는 것이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알파벳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바둑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돌을 배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겼구나. 또 이렇게 됐어.